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들 또는 어떤 섹터에서 공략을 하고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황 체크, 종목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간단하게 금요일날 체크를 하자면 내마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비교적 좀 컸고 특징적이었던 게 원래는 목요일만 해도 FOMC 이후에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다우는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은 오히려 이렇게 다우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 그 외에도 기술주도 차별화로 보이면서 뭐 어떤 종목들은 잘 버티고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올랐고 그다음 반면에 뭐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뭐 폭락을 했고 막 이런 식의 좀 차별화를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거의 약보합권 내에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장을 봤을 때도 그렇게 차트의 흐름이 딱 봐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급하게 폭락을 하는 뭐 그런 흐름도 아니어서 일단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되나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미국장을 보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또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잘 버티고 미국장이 많이 올랐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는 척 하다가 뭐 다시 흘러내리고 이래서 오히려 뭐 따라간다기보다는 디커플링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여전히 좀 답답한 박스권 비슷하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미국장은 그래도 아직 우상향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답답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하게 우리나라 증시도 버티고 있는 모습은 비교적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수 딱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나스닥이 막 위아래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이런 흐름들 보면은 안정적으로 약간 버티고 있죠. 3000대 초반에서 2900 후반대 정도에서 이렇게 잘 횡보를 해주고 있고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뭐 요런 정도의 일단 박스권 흐름이 가장 뭐 가능성은 높지만 뭐 언제든지 수급에 의해서 뭐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재차 이런 아래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 시황 자체를 보면서 이거 지수를 예측하면서 매매하는 거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종목이 개별주 장세 또는 어떤 특정 테마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지수는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종목 체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체크로 넘어가자면은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또 대표적인 섹터 중에 저는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로봇,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세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는 기타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 해가지고 그쪽 섹터로 이제 좀 최근에 돈이 몰린 게 좀 명확하지 않았나. 그 외에 개별주는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 먼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일단 로봇스타, 로보티즈 들어온 거는 로보티즈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날도 상한가를 가졌고 이때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왔다가 근데 어떤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약 80만 주를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 주의가 걸린 상태에서 금요일날 좀 개파락을 조금 한 4%가량 거의 마이너스 3.6%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좀 이슈가 있었다. 좀 상당히 많이 샀죠. 개인이 80만 주면은 50만 주인가요? 50만 주인가 80만 주 같은 두 정도 샀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약간 다소 약한 흐름이 나온 것 같다. 근데 그 외에도 이것 때문에 로봇 섹터가 그래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연속성이 계속 거래대금이 다시 세게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이때 2천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 물론 좀 종목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종목이 좀 시총이 적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는 것들이 좀 보이니까 아마 로봇이 단순하게 삼성 투자 기대감, 뭐 삼성 인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제는 뭔가 삼성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는 다시 자율주행이 또 부각받는 것처럼 로봇도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가기 위한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부각을 받는 것처럼 이번에 자율주행 또는 로봇, AI 쪽도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부각을 받을 때마다 수급이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로 일단은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은 강력한 섹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군 종목들이 여러 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배운 대로 기계적으로 기법상의 자리라던가 눌림목이라던가 이런 자리를 주어진다면은
그냥 공략을 하면서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전략을 하는데 좀 유용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좀 괜찮은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다음에 유진로보 있었고요. 같이 좀 더 눌림목을 주어지면 좋겠지만 일단 월요일날 유진로보 같은 경우 갭이 좀 뜰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 이 종목도 좀 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로보로보 이런 종목도 있죠. 에브리봇 이 종목도 살짝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로봇 쪽으로 섹터들이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초반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때만 해도 상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잘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종목군들, 테마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건 이 섹터는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 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도 봐야 되는 게 이미 많이 오르긴 했죠. 자율주행 쪽인데 인포뱅크가 지금 계속 전고점도 이렇게 돌파를 한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혀 죽지 않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공격적인 매매 또는 보유자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좀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5일선을 뚫고 약간 하락을 해준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섹터도 당분간은 크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이 많이 좀 진척이 되고 있고 애플카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인포뱅크랑 같이 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유독 혼자 잘 간 게 있어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번에 자율주행 쪽도 살짝 같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렇게 351선을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거래량까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의 눌림목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다이렉트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적절한 자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자율주행 쪽도 보면은 종목이 많죠.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도 있고 같이 좀 빠지면은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창 정기적으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쪽도 자율주행 쪽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 쪽에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가장 단타를 많이 했을 만한 종목은 일동제약이죠. 치료제 기대감으로 갑자기 단기간에 거의 100%를 올렸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지고 있고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좀 눈치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좀 많이 단타 좀 짧게 뭐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뭐 짧게 대응을 할 것 같고, 어쨌든 거래대금 이만큼 모인 만큼 섹터도 바이오 제약 쪽도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죠. 한국 BNC도 잘 나왔고, 한국 BNC도 비교적 그 일동제약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무시 못합니다. 이때도 한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졌었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졌었고, 오히려 거래대금으로만 본다면 일동제약보다 더 잘 터지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치료제 쪽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종목인데 워낙 또 변동성이 좀 개박합니다. 위아래로 막 10%씩 움직이는 거는 그냥 우습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적은 비중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응을 좀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의 좀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매드팩토 같은 종목은 내년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한다고 하고, 또 머크사와 삼상을 같이 뭐 시작하는 뭐 개별 이슈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도 내년에 만약에 1월달 JP 컨퍼런스를 좀 보고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전까지 뭐 스윙으로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찜찜한 게 또 몇몇 그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금요일날 갑자기 또 다 크게 추세를 깨는 좀 음봉이 나와줬는데,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악재가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알테오젠도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무너뜨리고, 박셀은 사실상 악재가 나오면서 완전히 거의 하한가 가까운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단기적으로 바이오 제약 쪽의 투심을 살짝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들은 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에 이슈가 있으니까 JP 컨퍼런스 참가하는 종목들을 몇몇 서칭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개별주로도 바이오 섹터로 잘 움직이고 있었던 게 시테카 바이오도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는 나쁘지 않다. 바이오 제약 섹터, 그 전에 로봇, 자율주행 쪽, 약간 이쪽이 일단은 3대 축으로 좀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살짝 개별 또는 개별 느낌으로 갔던 게 요즘에 YJ 게임즈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이 종목도 좀 올랐다가 좀 음봉으로 전환은 됐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세게 들어온 만큼 계속 지켜보면서 적절한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야 되나 저도 관종을 넣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주 중에서도 흐름이 잘 나왔던 게 컴투스, 자 21선을 돌파를 한 상태고 지금 이게 추세를 다시 돌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죠, 사명을.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도 같이 컴투스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섹터가 명확하게 많진 않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자면, 또 KG 모빌리언스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계속 추세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같이 사업을 좀 진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1월 달에 명확하게 무언가 발표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보고 있고, 성신양회도 개별주로 갔죠. 동양에서 지분 매입 소식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인수합병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좀 유독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시멘트 전체 섹터를 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우리도 거래대금이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공시가 나오는 거겠죠? 인수합병 뭐 계획 없다 뭐 이런 식의 공시가 나온다던가 뭔가 이런 거 아니면은 일단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라서 연속적으로 뭐 눌림목이 나오면은 또 반등이 재차 잘 나오는 그런 식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종목은 휴센텍이란 종목인데 이번에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금요일날 좀 잘 버티는 좀 상승형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포스코가 수산화 리튬 상용화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약간 좀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산화 리튬 상용화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좀 기대감 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강하게 거래대금을 그래도 안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한 게, 종목 자체는 이게 완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700억, 1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고 있고,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인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도 또 이렇게 윗꼬리가 긴 양봉이 2개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져졌죠. 최근 기준으로는 거의 많이 터져졌기 때문에 아마 같이 저 종목으로 해서 포스코 엠텍이랑 휴센텍까지만 좀 체크를 할 것 같고, 대충 이 정도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볼만한 종목들을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다음 주에도 역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치료제 쪽 개별, 게임 섹터 몇몇 기술적 반등 또는 종목들, 기타 개별주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역시 종목이나 섹터를 명확하게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잘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만 잘 탄다면은 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12월달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12월도 잘 대응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